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단국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박병철 교수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탈모란 테마를 가지고 매월 1회씩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만났었는데 오늘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 9시에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3월, 4월에 3번의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샴푸 얘기를 했었었죠. 샴푸에 대한 워낙에 많은 오해와 또 광고, 또 때로는 또 과장 혹은 또 때로는 또 실체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수의 눈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 어떤 것을 또 감별해야 되고 어떤 것을 판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탈모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피부과 전문이지만 주로 탈모 환자를 많이 보고 있고 하니까 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묻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하나가 오늘 질문에 나오는 이겁니다. "탈모 진짜 탈모약 탈모약 먹으면 머리 진짜 나나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제가 뭐 어디 갔는데 그분들이 늘 얘기하기를 "아이 그 탈모약 그거는 독한 거고 그냥 머리 그냥 일시적으로 좀 굵게 하는 거지 머리 나게 하는 약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하세요. 그러면서 머리 진짜 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좀 "굵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 매트릭스에 있는 빨간 약, 파란 약을 갖고 와서 이제 "50대 50 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간 걸 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파란 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머리가 나나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요렇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뭔가 더 확실한 것, 더 화끈한 것을 원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탈모약 먹으면 머리 나나요?"라고 얘기를 물었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탈모잖아요. 탈모. 이거 이제 한자긴 하니까 머리카락이 빠진다죠. 머리카락이 빠진다. 한데 원래, 원래 우리 머리카락은 빠집니다. 여러분들 머리 감다 보면은 탈모가 있으신 분이든 탈모가 없으신 분이든 머리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탈모인가요? 탈모 아닌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니까 탈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에서 얘기할 때 탈모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이 아주 많이 빠져 가지고 "아 야 나 진짜 탈모 사람 될 것 같아." 뭐 쪼끔 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 진짜 대머리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를 말을 하지만 실제 문자적으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은 머리가 빠지는 하나의 뭐죠? 현상인 겁니다. 탈모, 머리가 그냥 빠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하나의
현상, 상태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에서 말할 때는 이런 정말로 심각한 혹은 어떤 병이 있는 탈모 이 개념을 말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오늘 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까지 갖고 왔느냐? 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은 오늘도 지금 밤 9시지만 어떻게 되죠? 하루 일과 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발휘해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도 4년 정도 열심히 생활을 해요. 활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전에 광고 멘트도 있었지만, 뭐다? 일하는 당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본인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쉴 때는 머리카락이 다시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빠졌다가 우리가 또 일 열심히 하다가 한 3개월 쉬었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재충전했으니까 다시 일하러 들어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대략적으로 한 4년 혹은 좀 더 길게는 6년까지는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우리 몸을 지켜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쉬러 가는 거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쉬어요. 3개월 쉬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원래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 한 4년 있다가 혹은 6년 있다가 쉬고 싶을 때 좀 빠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그 자체는 전혀 탈모가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 자체가 빠지는 게 하루에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개냐면은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들어보신 거 있을 텐데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50개까지는 괜찮다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학적 개념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머리카락은 본인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관이 되면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 4년에서 6년 정도 산다고 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명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 너 벌써 빠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밀려 나오면서 빠지는 건 거죠.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거는 비유입니다. 왼쪽에 수명이 다해서 빠지는 거는 나 이제 일 좀 많이 했으니 좀 쉬고 싶어 하면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건데 비유예요. 이 수명이 다하지 않고 빠지는 거는 나는 빠지기 싫어. 나는 더 활동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지지직 표시를 해뒀죠. 주변에서 어떻게 하지? 안 돼. 너 지금 나가. 라고 해서 밀려 나오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명도 다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병적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통의 일상의 대화에서 나 요즘 머리 빠져서 탈모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병적 탈모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수명이 덜 되었는데 수명이 다 돼서 살고 싶었는데 병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빠져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병적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머리 밑이 어떻죠? 뿌리가 굵고 튼튼하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굵습니다. 이런 게 머리카락은 충분하게 수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머리카락은 어떻죠? 가늘고 머리 뿌리가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요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소형화하는 요 말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뿌리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수명이 짧아져서 수명을 다 못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뿌리도 굵고 머리도 굵어서 수명 다 하고 빠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밀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밀려 나온다고. 그래서 어떠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의 뿌리가 작아지고 가늘어지면 밀려 나오면서 수명도 다 못하고 빠지는 거죠. 수명도 다 못하고 빠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까 수명을 다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면 우리 머리카락 전체에 한 50개 정도, 그 정도가 빠지는 건데 수명을 다 못하고 빠지니까 빠지는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 번만 더 제가 한 번 더 의학적으로 조금 딱딱한 그림이지만 한번 볼게요. 원래 어떻게 됐다고요? 이 굵은 머리가 있었어요. 굵은 머리가 있었는데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늘어진다고 그랬죠. 가늘어지다 보면은 빨리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탈모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머리가 쑥쑥쑥 빠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굵은 머리카락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수명도 다 못하고 밀려서 빠져나오는 건 거죠. 자, 여기 이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어떻죠? 여기 머리는 어때요? 아주 굵죠? 굵으니까 수명 다 하고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머리카락은 어떻죠? 벌써 가는 게 보이지죠? 여기 위에도 가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탈모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부 요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영어로 말하지만 DHT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잊어버리고. 어쨌든 지금은 머리카락이 수명을 다 하고 빠져야 되는데 외부 요인으로 수명을 다 못하고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미난 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미장원, 여성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남성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번 머리카락 미장원에 가는 경우가 많죠. 이용소를 가거나. 왜 그러냐? 보통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자랍니다. 한 달 1cm.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 깎은 지 한 4주, 이제 5주차 접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머리카락이 한 1cm만 자라도 조금 덥수룩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머리 깎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자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 여기 머리 볼게요.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죠. 왜 짧을까요? 아까 수명이 어떻게 된다? 단축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게요. 원래는 머리카락이 얼마 산다고 말씀드렸죠? 4년. 한데 이렇게 병적 탈모가 오면은 이 머리카락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산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머리는 아무리 길러봐야 얼마가 될까요? 한 달에 1cm 자란다고 했습니까? 네. 6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탈모 부위에 머리카락이 짧아요. 왜 짧죠? 수명이 짧으니까. 왜? 한 달에 1cm 자랐는데 수명이 3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3cm밖에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길이도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죠. 탈모약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이제 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탈모가 뭐라 그랬죠? 수명이 짧아져서 머리카락이 수명 못하고 빨리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낭의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빨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시계 빠르게 제가 표시해놨죠. 빨리 돌아가서 길게 한 4년 정도 잘 살아야 되는데 짧게 살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탈모약을 먹는 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시간을 뒤로 되돌리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이 가늘고 작은 모발이 약을 먹으면 굵고 길어지게 해서 4년 충분히 잘 살고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라는 특성을 고려를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요. 탈모약은 모발이 수명이 다하지 못하고 빠지는 그 모낭의 짧아진 시간을 어떻게 된다? 놓쳐줘서 모발이 길게 자게 한다. 요거만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탈모약 머리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답을 안 드렸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탈모약을 먹고 탈모가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 머리가 난다라는 거나 어떤 분이 느꼈을 때 본인이 혹은 숱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같은 현상입니다. 다 같은 현상. 어떻게 같은 현상? 가는 병적인 모발이 회복되는 하나의 그 현상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탈모라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죠? 가늘어져 가는 이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탈모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오는. 요게 약의 기전입니다. 자, 탈모약을 안 먹으면은 모발의 모낭의 시간이 이렇게 빨라지는 건데 탈모약을 먹으면 얘를 되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되돌리는 거를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머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숱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굵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자, 탈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굵은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늘어져 가서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늘어져서 작아지는 게 정말 많이 작아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말 많이 작아 요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한데 이런 분이 약을 먹어서 요렇게 됐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게 거의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는데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분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선생님 주신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나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기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교수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분 여기 지금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여러분들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없는 머리가 새로 생겼어요라고까지 심지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는 이분이 여기에 머리카락이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고 작아지면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 머리카락은 여기에 많이 있었던 건 거죠. 이런 분이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시면 저한테 오서 머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좀 굵은 머리카락도 있고 중간중간에 가는 머리카락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는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좀 비어 보이죠. 비어 보이니까 이분은 원래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러면 저 요즘 머리 좀 숱이 좀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분이 약을 먹어서 이 가는 머리카락들이 다 굵어지면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할까요? 선생님 약 먹으니까 숱이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좀 휑하게 보이는 거죠. 휑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되시니까 이분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 선생님 숱이 많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번 이분입니다. 이분은 탈모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스럽게도 아주 작은 모발로 가지 않고 좀 가늘어질 때 일찍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탈모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초기에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런 머리카락 상태가 본인이 느끼신 거죠. 아,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져 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머리가 굵어진다. 이분입니다. 자, 요런 요런 머리, 요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딱 봐도 어떻게 되죠? 옛날보다 머리가 많이 굵어졌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질문, 제일 처음에 있었죠. 음, 탈모약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반 맞는 얘기 지금까지 했죠. 뭐죠? 머리가 난다, 숱이 많아진다, 굵어진다. 다 같은 현상인데 특히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머리가 난다라고 느끼고 머리가 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약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그거 머리 나게 하는 약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말 자체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약을 먹어서 이렇게 좋아지면은 머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약 드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약을 쓰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피나스테리드라고 얘기하는 약인데 요 약은 이 머리가 수명을 짧게 하고 빨리 짧게 하는 거, 브레이크 없이 막 가속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DHT라는 것. 얘를 막아줘요. 이것 DH 때문에 머리카락이 브레이크 없이 수명이 짧아지도록 막 빨리 가는 건데 이 DHT를 막아주니까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떨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면서 머리가 굵어지거나 숱이 많아지거나 혹은 머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약이 하나 있습니다. 미녹시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앞서 했던 피나스테라이드가 머리카락이 빨리 수명이 따른 쪽으로 가속화되는 거를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머리도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좀 쉬고 싶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그 쉬고 있는 상태에서 너 이제 좀 일어나. 다시 좀 일해야 돼. 요거를 조금 더 빨리 깨워주는 거죠. 깨워줘가지고 머리가 빨리 나도록 해주는 요런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두 가지 작용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속도가 모발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혹은 모발의 수명의 속도가 수명이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브레이크 밟아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쉬고 있는데 빨리 너 이제 다시 깨고 다시 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기전이 있고 특히 요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요즘은 또 먹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휴직이 뭐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 잠자고 있었거나 혹은 한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다시 나니까 어떻게 되죠? 특히 더 머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잠자고 있는 모낭을 깨워가지고 빨리 너 다시 나라고 하는 거든 혹은 뭐 브레이크가 없이 모낭 수명이 짧아지는 쪽으로 빨리 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하든 다 공통적인 건 뭐죠? 무조건 아직은 모낭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모낭이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약을 가지고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새 머리카락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모낭, 아주 작게라도 살아만 있으면은 거기에 심폐소생을 가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탈모약이 머리가 나나요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된다? 새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50%는 틀린 얘기인 거죠. 그죠? 탈모약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머리카락이 없는 완전히 맨머리에서 머리를 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낭이 있기라도 한다라면은 이 머리카락을 되돌려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살려주는 거를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머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머리가 굵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50%는 맞는 말이고 50%는 틀린 말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낭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이죠. 그러면 약 끊으면 다시 빠지겠네요? 라고 하는데 실제 맞습니다. 약을 끊으면 빠지기는 합니다. 다만 바로 빠지진 않고요. 약을 끊으면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빠지게 됩니다. 요거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약을 먹어서 모낭이 수명이 짧아지는 그 속도를 늦춘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되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랬는데 약을 끊으면은 다시 토끼가 돼서 모낭의 수명이 빨라지는 쪽으로 빨리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탈모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종양이면은 그 종양만 딱 드러내는 수술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탈모라는 거는 살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으면 다시 진행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탈모약 아니라 세상 어디에 다른 것들도 탈모 치료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 한 번만 먹으면은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성분들 핸드크림 발라서 손 관리하잖아요. 손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손이 뽀송뽀송해지고 촉촉해지잖아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핸드크림 안 바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거칠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탈모라고 하는 거는 약을 가지고 혹은 치료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을 일생 동안 관리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약 그럼 평생 먹어야 돼요? 고혈압 약 평생 먹는다는데 이 약도 진짜 평생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저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면 대략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약간은 빠지거나 가늘어지면서 좀 없어져요. 그러면 내랑 동년배의 사람들이랑 나의 모습이 비슷하다면은 약을 또 조금 끊어볼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가지지는 마시고요. 진료 현장에서 탈모의 진행 속도 혹은 약에 대한 반응 속도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간의 환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겁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죠? 머리를 새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진행이 많이 돼서 이렇게 머리뿌리가 거의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괜찮지만 거기서 더 진행이 돼서 모낭 자체가 없어진 그런 탈모인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효과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탈모약.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0대 50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죠? 모낭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요거를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탈모. 탈모라고 하는 거는 뭐렇다? 원래 머리가 빠지는 현상이다. 다만 그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병적 탈모가 있고, 그다음 그 상황이 정상적인 정상 탈모가 있다. 그리고 병적 탈모는 어떻게 된다? 머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현상인 거고, 머리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다. 그런 외부 요인들을 우리가 치료를 해서 되돌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머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숱이 많아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 굵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탈모의 하나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현상의 차이인 거지, 똑같은 현상이다, 똑같은 치료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모낭이 살아있는 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선생님들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탈모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 머리가 가늘어진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면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탈모 치료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탈모 치료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발라보시고 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청자 질문이 있네요. 이 왼쪽 채팅에서 볼까요? 제일 위에 질문, 영국에서라고 오셨던 질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예,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대방공유님께서 부르셨는데, 남자 탈모 예방약 먹어도 아기 가져도 태아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예,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일단, 여성분이 탈모약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만, 남자분께서 탈모약을 먹으면서 아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그 태아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아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저 약을 그래도 조금만 끊을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약을 좀 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약을 끊어도 효과가 어느 정도 간다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사이에 가족관계 하시고 아기 가지시고 또 다시 약을 먹으면 되긴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다만 동물 실험과 이론적으로는 남자가 먹었을 때 태아의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탈모 샴푸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1강, 2강, 3강에서 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강의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모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하시고 사용하시면 기대하시는 효과보다 실망스러우실 수가 있다. 다만 샴푸로서 나의 두피와 모발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기대하는 효과들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 효과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받아들이시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하게 샴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대 남편 정수리 탈모에 바르는 약, 먹는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60대지만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사서 보시면은 약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에서 41세 혹은 18세에서 50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50대 이후에 생기셨던 많은 탈모 환자분들도 이 약을 드시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수리 부위에. 특히 약이 정수리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탈모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남편분을 위해서 병원에 동행하시고 약 처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대머리는 방법이 있나요? 예, 탈모 얘기에 대해서 유전적인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 유전도 사실은 뭐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나만 하고 에피소드 재미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유전적인 것, 유전적인 얘기를 하니까 20대 대학생 아들이 50대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빠 같이 오셔가지고 탈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20대 아들이 아빠를 노려봐요. 왜? 유전의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빠가 내한테 좋은 거 요즘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좋은 잘 나가는 주식은 안 주시고 왜 저한테 이 탈모를 주셨나요? 라면서 이렇게 노려보시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전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가 에피소드는 말씀드린 거고 방법이 왜 없냐? 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 오는 탈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DHT에 의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DHT를 막아주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면은 충분하게 또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좋아지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발 이식도 이식된 머리를 계속 가지는 거지 원래 있던 머리는 다른 치료법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딸아이 문의드립니다. 어릴 때는 숱이 참 많았는데 고등생 때부터 조금씩 빠지더니 지금은 정수리 쪽, 특히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휑합니다. 지금 재수생인데 스트레스인지 어찌하면 머리가 자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딸아이 이제 재수생인 것만 해도 참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건데 또 딸아이의 또 머리카락 건강까지 또 신경 쓰시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어떤 마음들이 딸에게 잘 전달돼서 딸이 시험 결과도 좋기를 바라고 또 머리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우선은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여자아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이 있으니까 요 약 혹은 엘크라넬이라는 요 약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부지런하게 꾸준히 사용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한두 달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용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지 약이 효과가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딸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머님께서 딸의 시험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미녹시딜이나 혹은 엘크라넬이라는 탈모약을 사셔서 선물로 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모 영양제 비오틴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탈모. 오늘 들으신 분은 다 이해하시겠죠? 탈모는 뭐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중에서 다양한 병적 탈모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DHT에 의해서 빠지는 탈모에는 비오틴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탈모약보다는 효과가 약하고 아니면은 의학적으로는 기대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연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또 구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서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탈모 중에 하나는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비오틴이라는 걸 보충을 해줘서 비타민이 줄어들어서 오는 탈모라면은 비타민제인 비오틴을 먹어준다라면은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탈모라고 하는 거는 탈모의 증상인 거예요. 그 증상을 가진 중에서 다양한 병적 탈모가 있는 거고 그 병적 탈모 중에서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탈모라면은 비오틴을 먹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구 선수들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가 모자를 장시간 사용해서 그렇다던데 올바른 해석인가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화이발을 많이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성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에 원산 폭격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 박아 이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탈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은 지금 야구 선수들까지 얘기하시는데, 요 흐름에서 야구 선수들 혹은 군대, 요 흐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젊다라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 대체적으로 수명이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죠. 그 다음,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게 어떻게 되죠? 20대 초중반에 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아까 그 DHT 혹은 앞선 질문에서 유전 얘기했잖아요. 유전에 의해서 DHT가 오는 탈모는, 이 DHT라는 호르몬이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혹시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탈모에 그런 소인이 있다라면은 이분이 야구 선수 활동하는 동안에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거죠. 혹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군대 갔다 온 시기에 그때 탈모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탈모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요. 다만 야구 선수들 혹은 군대, 요 둘에서 오는 공통점은 젊다라는 것. 20대 중후반 혹은 20대 초중반 혹은 20대 전체라고 본다면 이때 탈모의 유전자가 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탈모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방적으로 먹는 것도 권장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의학적으로는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아주 초기에 탈모가 오신 분인 경우에는 이게 탈모인 건지 아니면 이분이 혹시 탈모가 아닌 건지 조금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약을 먹어봅니다. 6개월 정도 약을 먹었는데 별로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병적 탈모로 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가 머리카락 좀 가느신 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그런 것이고, 혹시나 6개월 때 먹었는데 효과가 좀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분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손가락으로 비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탈모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오목한 현상이 생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탈모약은 이 주먹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주먹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딱 아구가 맞게끔 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적으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탈모가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탈모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봤었을 때 탈모가 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오목한 게 없는 거죠. 여기에 이 약이 들어와 봐야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쳐지나요? 안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초기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약을 먹는 거는 충분하게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약도 탈모에 안 좋을까요? 염색약이 먹는 탈모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는 탈모약 중에서는 바르는 탈모약을 바르고 어떤 환자분들은 두피가 자극이 된다고 하시고, 혹은 두피가 빨갛게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 같이 해버리면은 두피가 더 자극되고 더 가렵고 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자체는 큰 영향은 없는데, 바르는 탈모약 같은 경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염색약하고 같이 썼을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약 먹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먹은 대로 효과가 있고요. 좀 진행된 상태에서도 먹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병적으로 온 탈모를 충분하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5알파 환원 효소 억제하면 알로프레그나놀론 생성 억제되지 않나요? 교수님. 알로프레그나놀론 생성 억제 문제 생기면 SNR 신호잡음 즉 배경잡음 억제 문제 생겨 정보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압니다. 꽤 질문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우리 강의 목적에서는 꽤 맞지가 조금 이제 우리가 질문의 레벨 순서가 조금 달라서 잠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렇게 볼게요. 일반적으로 5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를 먹었었을 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원 효소제를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이 환원 효소제를 억제를 하면은 억제를 했는 상태에서의 우리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한데 유전적으로 이 환원 효소 억제제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어쨌든 탈모약을 먹는데 탈모약의 그 탈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평생 수명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연구 측면에서는 탈모약인 5알파 환원 억제제를 먹는 게 어떠한 미세적인 변화들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연구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어떤 건강상 이상은 크게 없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통일되는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측면하고 또 연구 측면에서 발견하는 거하고 일상에서 또 임상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또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약이 있긴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약이 있고요. 또 두타스테라이드는 약이 있는데 약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는 기전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약 가지고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두 약을 만든 회사에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걸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탈모가 생길 때는 앞쪽에 헤어라인도 생기기도 하고 위에 정수리 부위도 생기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 앞쪽 헤어라인 쪽에는 머리를 조금 더 나게 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탈모 환자들에서 약을 처방을 했었을 때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던 환자들이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먹었던 환자들이나 다 같이 효과를 가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진료 현장에서 제가 조금의 차이를 두면서 처방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동네에는 피부과가 없네요. 다른 어느 과에서 탈모 치료약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탈모 치료약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나스테라이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9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98년도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죠. 그다음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은 또 거의 한 2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오셔서 처방을 받으면 좋겠지만 피부과가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반 가정의학과나 내과 혹은 요런 어떤 병원에서도 충분히 처방은 가능하기는 하고요. 다만 약을 처방받기 전에 올바른 진단이 먼저잖아요. 앞서 잠깐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예방 효과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제가 예방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 한두 달 약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먹으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드셔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대로 된 진단부터 받고 그 진단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또 질문 중에 하나 있었죠. 비오틴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모든 탈모에
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탈모가 어떤 원인, 비오틴이 맞는 탈모가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선생님이 다 처방할 수 있으니까, 의사의 또 권위니까. 다만 제대로 된 진단을 먼저 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병원을 잘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지금 50분이라서 제가 한 두 분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질문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것 말고 왼쪽에 주요 채팅에 약간 영국에서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나요? 없어. 네. 영국에서 흑사병 후로 탈모 심해서 가발 많이 썼대요라는 요 얘기는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 흑사병은 옛날 중세 시대니까. 아니, 근데 저거를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좀 지나갔지만 이거였어요. 코로나 걸리고 난 후에 탈모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까 제가 탈모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난 후에 탈모가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탈모냐면은 코로나라는 병이 탈모를 일으켰다. 요렇게 이제 말을 단순할 수 있는데 요것도 조금 표현이 좀 주의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은 그런 열병, 그러니까 독감, 혹은 코로나, 혹은 암 같은 거 수술, 혹은 출산, 이런 것들. 몸에 심한 변화가 오면은 그 여파로 머리카락이 쉬어요. 왜? 아까 머리카락 4년 살면 빠진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생활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쉬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혹은 아까 중세 때 뭐 흑사병 아니면 독감 혹은 내가 암 진단 혹은 아주 큰 어떤 진짜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로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탈모를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그런 탈모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탈모는 머리카락이 아주 급격하게 빠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내 그 진짜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탈모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은 저절로 서서히 회복이 되긴 합니다. 다만 그 6개월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또 혈액 검사를 해봐요. 해봤었을 때 어떤 철분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비오틴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이런 것도 처방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탈모를 일으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그런 코로나 같은 심각한 질병 혹은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탈모를 유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죠? 과도한 뭐 다이어트가 또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계열의 탈모니까 이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시청 그만하시니 꼭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증상이다. 그 안에 많은 탈모 질병들이 따로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모낭이 살아있는 한 약으로 머리 탈모를 되돌릴 수가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꼭 탈모라고 느끼실 때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